아, 안녕하세요. 부태현배였습니다. 너무 외람돼 소개해주셨는데요. 2050년에서 왔는데 몸매나 외모는 전혀 2050년 같지 않아서 합니다. 제가 오늘 앞쪽에서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오는데 우리 동물 산업은 아직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리버테이크 기업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요. 등등등등인데 다른 산업에서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허브를 지금 사회에서 굉장한 갈등으로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해외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제장들이 새로운 산업 기업들의 출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나라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만들어서 신기술, 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정부가 열어서 개별 승인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 시대가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속도를 풀어서 굉장히 빨리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그 사회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 이 노연 과외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역할을 이어가게 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제 시민주도 사회의 중심축 변호사라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달에 구글이 웨이모가 미국 필라델피아주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 허가를 받았죠. 아직은 법규 때문에 사람이 앉아있지만 지금 무인 택시를 다니고 있습니다. 임시 허가에 가까운데요. 도시 150km 정도 반경의 도시에서만 운행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운전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가 운전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알파고가 운전하는 거죠. 차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있고 수집된 정보들을 원격 슈퍼컴퓨터가 처리해서 연결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점에 지난달이죠. 4월 22일 날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는 내년까지 테슬라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로봇 택시를 도입해 주겠대요. 그냥 차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차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테슬라 차를 구입했던 사람들은 바로 자기 차가 무인 택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런 혁신가들이 규제가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하겠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오늘 행사처럼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를 몰고 오셨잖아요. 입구에서 내리면은 이 차가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 올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계속 옵니다. 아빠 2,500원 벌었어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하루 일당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이제 보게 되실 건데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우버는 2020년에 오른쪽에 보면 로스앤젤레스와 달라스에서 하늘로 이제 날아서 여러분들을 날아드릴게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내년부터니까 2023년에 상용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동영상을 지금 시간상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앱으로 헬기를 불러서 건물 옥상에 타고 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저 막히는 교통체증을 회피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미 이 생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이유가 그걸 보고 있다면 많은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저도 거의 이런 생활을 하는데요. 하루 종일 미팅도 하고 친구랑 상견도 하고 업무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등등등등을 플랫폼 위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똑같이 식당에 가거나 옷을 사 입거나 책을 주문하는데도 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앱을 통해 가지고 점점 해결하고 있는 거죠. 옛날과 달리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제는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손가락으로 하지만요. 나중에는 음성으로 하거나 입술이 그려져야 되겠죠. 조금 더 지나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정이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그 누군가 그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동으로 대부분의 일을 해결해주고 미리 선택지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결정만 해주면 알아서 다 되는 거죠. 이런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조달도 그런 인공지능이 다 이제 알아서 해주는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편리하죠. 개인 맞춤형 서비스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구글이, 아마존이가
전부 달리고 있는 거고요. 더욱더 많은 소비자들을 자신들의 서비스 안에 가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정교하고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건데요.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2050년의 도시교통 시스템은 구글이나 우버가 제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시면 이미 그런 서비스를 내놓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전 세계 한 몇천 개 도시에서 이미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도시가 아예 위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 들어오면 사람이 운전은 이때는 안 합니다. 이미 사람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을 거고요. 도시교통 시스템이 차량을 컨트롤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차들이 각자의 인공지능으로 컨트롤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도로를 최적화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공지능을 그냥 아웃소싱 해본 이게 미래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수많은 차들이 무인궤도에 의해서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미래 도시에 거의 가깝거든요. 그럼 이때 저는 왜 구글이나 우버가 이 서울시 교통 시스템을 발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그런 기업을 키우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기업을 키우려면 지금 승차 공부부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를 움직여보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만 대, 수십만 대를 동시에 처리를 해보고 그런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들을 키워야 이때 할 텐데 지금 구글은 이미 한참 멀리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고요. 이런 기업들은 이기기 어렵죠. 그리고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뭐 유튜브에서 거의 빠졌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냐면 국내 동영상 트래픽 거의 90%를 지금 유튜브가 장악했거든요.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희한하게 이제 유튜브로 연결되는 일이 많은데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이제 커머스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SNS로 사람들 뭐죠? 15명 유저라는데 전 세계 10억 명 이상 유저를 가진 서비스 5개 중에 4개를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어요. 이 페이스북이 이제 커머스로 들어옵니다. 잘 아시는 이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서 페북 계열사 커뮤니티 내에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페북 코인이겠죠. 페북 코인으로 서비스 개설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무료나 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죠. 네이버가 쇼핑하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로 글로벌 수준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 잘 아시는 뭐 최근에 카카오시라든지 법적으로 합법적인 서비스도 뭔가 이렇게 몰아내자는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갈등, 그리고 인공지능 의료는 아예 출발도 못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앱으로 의사를 얼굴을 보면서 처방을 받고 원격으로 처방이 날아오면 근처에 약 택배 회사가 바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30분, 1시간 안에 바로 처방된 약까지 받아서 복약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발도 못하고 있죠. 이런 결과 어떻게 해지냐면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하게 100대 스타트업 투자금을 받은 100대 스타트업입니다. 모두 1,160억 달러를 받았는데 130조 정도 원을 투자받은 100개 회사 중에 약 70%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어떤 결과냐면 이 기업들은 스타트업이에요.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의 구글, 아마존이 될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없는 거죠. 그럼 투자를 못 받고 있어요. 그냥 다른 나라 투자를 못 받구나. 안타깝네. 수준이 아니라 미래 새싹 기업의 절벽 상황입니다. 이런 게 매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나중에는 그런 글로벌 거대한 플랫폼으로 커간 저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침략이 들어와서 한국 경제, 산업, 그다음에 우리의 데이터를 싹 쓸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에 들어갈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들로 우리가 이제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받을 거 아니겠어요? 도시는 건물은 아니죠. 도시는 건물과 어떤 이런 토목과 건축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부터 시작해서 화면에 있죠. 여러 가지 마켓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서비스의 종합인데 그 서비스를 장악할 거대 플랫폼들에 의해서 스마트 시티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 서비스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기를 바라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에서 군림하는 거대한 플랫폼들을 이제 키워내지 못하면 그런 큰 플랫폼들, 자원 플랫폼까지 키워내지 못하면
이제 이 도시에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이게 좀 심플로 해서 하나 화면을 더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는 대부분의 것들이 자동화되고 맞춤형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면 이미 차 공유 차량이 와 있습니다. 또는 옥상에 우버 에어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준다. 또 원격 회의 화상 시스템이 열린다면 아침형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보시면 여기도 스마트 모빌리티, 미세먼지 예측, 스마트 물 관리, 복권호인 장애인 지원, 디지털 마켓 등등등등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관리, 스마트자가 앞에 붙어 있죠.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곳에서 다중화될 때 법률의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법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시간상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해외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변화된 새로운 역할입니다. 왼쪽은 그런 시대의 특징적인 것을 좀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6가지인데요. 이제 말씀드린 거대 플랫폼이 우리나라 경제와 데이터, 국가 데이터 집권 이런 것들 모두 장악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공습 시대라고 보일 수 있고요. 정부 역할이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시대에는 도로교통법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정해진 대로 움직이니까 위법 운행이 없거든요. 과속, 난폭, 음주운전 없죠. 사람이 운전 안 합니다. 기계가 운전하는데 기계가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개발회사 또는 서비스 공급회사가 알고리즘으로 정해버리면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즉 일탈이 없습니다. 정부가 작아져도 됩니다. 그건 법률 분쟁의 감소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나 이런 알고리즘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늘어나니까 일정한 조건이 채워지면 저절로 집행이 되는 계약이 이행되는 이런 것들이 확산될 것이고요. 법정은 또 인공지능으로 될 것이라서 여러 가지 오차나 또는 판사 재판부 또는 수사 검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불명확성이 다 사라지겠죠. 이게 통계적인 범위 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높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증거 조달이나 증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동화될 것이고 원격화될 것이고 팩트가 정확해지니까 결론은 거의 예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 베이스드 ADR이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법정에 가지 않고 사전에 대체적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럴 때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 거냐면 우선 이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지키면서 우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산업이 구해야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플랫폼의 육성이 안 되고 있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규제가 있어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일단 규제 혁신에 굉장히 앞장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이 잘 발전해야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고 우리도 일터가 생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자치나 사이버 유지의 시대 이게 법률로 무엇이 정해지는 건 굉장히 최소화될 것 같아요. 법을 개정할 필요가 별로 없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개정되는 이유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알고리즘으로 민간용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부작용이 사전에 예측되고 그것이 민간용에서 컨트롤되니까 이것을 법으로 규제할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민간 자치의 시대가 열립니다. 민간의 서비스에 의해서 법 질서가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이버 윤리가 중요해지죠.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나온 것처럼. 근데 우리는 법률가 하잖아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도처에서 민간의 합의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서비스될 때 균형 감각을 갖춘 바로 윤리적인 의사결정 문제에 이제 변호사들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분쟁의 사전 예방 활동에 우리가 역시 법리로 들어가게 된 거죠. 분쟁이 감소되는 대신 사전적으로 예방이 될 때 역시 법정에 가지 않으니까 또 인공지능이 그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법률가들에게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코드의 적법성이나 정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서비스가 잘못되면 피해를 보게 되겠죠. 이제 법률가들이 지금은 법률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앞으로는 민간의 코드, 민간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코드나 윤리적인 기준 또는 서비스 기준 같은 것의 정확성과 적법성 또는 정당성을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민간 커뮤니티, 지역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짧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구태현 변호사님께서는 이 행사 자리에서 끝까지 참여하시진 못하고 또 급한 일정 때문에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의 모든 선물은 적극성 순서대로 부여가 되었으니까 구태현 변호사님 자리에 계실 때 직접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예, 대표님. 예. 밖에서 굉장히 여성의 높으신 변호사님 강의를 들어서 되게 좋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 거는 요새 산업계에서 리갈테크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 발전을 좀 경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의 이쪽에 그 리걸테크의 발전에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저같이 실력은 없이 나이만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력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저 리걸테크가 발전하면 가장 제일 활용하실 분들은 바로 젊은 변호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리걸테크라는 게 결국 인공지능 법률 보조 왓슨을 옆에 두는 거죠. 왓슨. 저는 이제 셜록 홈즈의 조수가 왓슨이라서 왓슨이긴 했는데 IBM의 창시자는 왓슨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의사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의사들이 그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왓슨이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 발전하면은 그 국민들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으니까 법률가 일이 줄어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것을 잘 해석해주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좀 더 지혜를 나눠주는 역할, 그러니까 지식 수준을 넘어서 지혜를 나눠주는 역할은 역시 법률가가 더 뛰어나는 우리는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인사이트는 인공지능이 지혜와 또는 지혜 내지 인사이트는 인공지능이 따라오려면 아직도 오래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가가 인공지능에 더 이상 일자리를 잃을 정도라면 우리 산업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다 일해지고 우리는 이제 바둑이나 장기나 둬야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갈 때쯤이니까 그때는 또 걱정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해주신 변호사님